네, 이번 주는 바야흐로 어닝 발표의 거의 피크 주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은 정말 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내놓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실적 발표가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했죠. 앞으로의 실적 발표들 그리고 그에 따른 시장 영향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투자전략팀 김영일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실적 얘기부터 해볼게요. 이제 미국에서는 내일 장 마감 이후에 네, 실적을 그렇죠. 발표하죠. 애플 얘기요. 역시 스티브 잡스 없이는 애플도 좀 서프라이즈한 게 이제 더 이상은 없는 것 같아요. 실적에 대한 우려감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던데, 물론 안 좋은 실적 내놓으면 또 삼성 관련해서는 웃을지도 모르죠. 관련 업체들은. 근데 애플향 부품주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국내 증시 영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미국 시장의 그 실적 시즌이 이제 마무리 단계, 이제 피크 단계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일 캐터필러 실적부터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캐터필러 같은 경우에 이제 1분기 실적이 지금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1분기 매출이 132억 달러로 지난해 지금 같은 기간에 보다 좀 160억 달러 좀 감소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고요. 순이익 측면에서 보면은 주당 1.31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 한 절반 수준으로 급감하는 아주 안 좋은 실적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2.83% 상승을 하는 그런 이례적인 좀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배경을 보게 되면은 올해 그 캐터필러 CEO가 올해 전망을 최근에 3년 내 가장 긍정적이라고 밝힌 점입니다. 결국에는 그동안 사실은 그 소재라든지 산업재 쪽에서의 시장에 대한 우려가 좀 상당히 좀 과도했다는 측면이 이제 전일의 주가 상승으로 좀 부각이 됐던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국내 소재 산업재 쪽에서도 아마 그동안 좀 실망을 했었던 실적에 대한 그 완화 과정이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문제는 이제 오늘 이제 예정이 돼 있는 애플의 실적 발표입니다. 일단 애널리스트들 추정치에 따르면은 애플의 그 아이폰 판매 저조 등의 이유 때문에 애플 실적이 좀 크게 지금 예상치가 좀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애플의 분기 순이익이 대략 한 18% 정도 지금 떨어지는 거로 현재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2009년 이후에 가장 낮은 또 성장폭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플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조금 실적에 대한 부분이 우려가 좀 큰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가 있지만 애플향 부품주들에게는 다소 심리적으로 좀 위축이 될 수 있는 그런 영향을 좀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1사분기 이후에 이제 2사분기 이후에를 보게 된다면은 애플 쪽에서의 좀 바닥을 다지는 판매라든지 그리고 그 순이익에서 바닥을 다지는 그런 형태의 흐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애플향 그 국내 IT 부품 업체들에게는 좀 긍정적인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수출 기업들과 그리고 일본과 경쟁하는 기업들의 실적은 어떨까요? 지금 현재 환율이 100엔 바로 목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실적은 또 환율의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뭐 자동차 기업들도 그럴 것이고 뭐 소재주들 그리고 뭐 기계 업종들 이쪽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엔화가 이제 100엔대 근접을 하면서 가장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사실은 자동차 업체라든지 그리고 기계 업체 그리고 국내 지금 소재 업체들이 지금 상당히 조금 심리적으로 좀 위축이 많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들 업체들은 이제 수출 부진이라는 아주 좀 안 좋은 단기적인 영향을 좀 미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원엔 환율이 대략적으로 1% 감소하게 되면은 국내 총 수출은 대략 0.92% 정도 감소하는 거로 현재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산업별로 보게 되더라도 경합도가 상당히 높은 철강이라든지 자동차 그리고 석유와 기계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좀 타격이 좀 클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지난 4월 달에 일본은행 금정위에서 새로운 정책인 양과 질적 통화 완화 정책을 발표한 이후에 엔달러 환율이 100엔대를 한번 돌파를 시도를 했다가 좀 실패를 했었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두 번째로 이제 100엔대 돌파를 좀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쉽게 좀 허용이 되지 않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수준을 넘어설 수는 있지만 오랜 기간 좀 다소 유지되기는 어렵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좀 심리적으로 좀 위축이 됐었던 자동차라든지 화학업종 그리고 기계업종들에 대한 다소 좀 완화 과정이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강한 달러 진정에 따른 기대까지 만약에 좀 반영이 된다면은 엔화 강세 전환이 진행이 되면서 이들 그 낙폭과대 업종들의 조금 그 높은 할인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좀 긍정적인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뭐 엔저 부분에 대한 어떤 속도 자체가 좀 둔화돼 줘야 외국인 투자자들도 상대적으로 또 우리 증시에 대한 매력도를 더 높게 살 텐데 말입니다. 그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은 요즘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요즘 뭐 규모가 막 뭐 1,000억 원대, 2,000억 원대 이런 건 아닌데 계속 빠져나가거든요. 꾸준히 현재 지금 매도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도에 대략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에서 10조 이상을 지금 샀었는데요. 올해 지금 연초 이후에 보게 되면 대략 5조 이상을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올해 이슈가 됐던 뱅가드 이슈를 제외를 할 경우에는 소폭 좀 순매수하는 것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뱅가드 물량이 대략 5조 4천억 원 정도로 현재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국내 증시에서는 일단은 국내 증시의 좀 특수적인 요인이죠. 올해 이제 뱅가드 이슈 부분을 제외하게 되면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국내 증시에서 대략 한 평균 정도 순매도도 아니고 순매수도 아닌 수준의 지금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50% 정도 지금 진행이 된 상황인데요. 지금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과연 언제쯤 국내 주식을 살 수 있을까가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바로미터는 역시 이제 앞서 말씀드린 엔화라든지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좀 키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원달러 환율 측면에서는 1120원대 이하로 좀 내려오는 흐름들이 나와야지만이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 대한 원화 강세에 대한 베팅이 좀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현재 지금 선물 시장에서 국내 선물 시장에서 다소 긍정적인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외국인들은 3월 만기 이후에 좀 매도 규모가 과거의 임계치를 좀 도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 매도 여력보다 오히려 이제 매수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고요. 원달러 선물 시장에서도 역시 외국인들의 그 위쪽 포지션 자체가 지금 임계치에 도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는 다소 국내 시장에서 매도세가 좀 둔화되면서 대략 5월 중순 이후에 좀 순매수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외국인의 매도 규모가 조금 줄어들 것이고 그리고 애플의 실적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내 IT주들에 대한 불안감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고 여러 가지 뭐 시장 전반적으로 중장기적인 긍정적인 전망을 내주셨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그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업종, 어떤 섹터가 그런 상승세를 좀 이끌어가게 될까요? 지금 현재 순위에서 봐서는 외국인 매도세의 둔화 그리고 엔화의 속도 조절 측면에서 봐서는 중장기적으로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제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사실은 수급이 꼬여 있는 상황 그리고 엔화의 상승 속도가 좀 가팔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대략 코스피 지수상으로 보게 되면은 1870에서 1880 정도 수준이면은 코스피가 대략 한 6개월 정도를 봐서는 상당히 싼 가격입니다. 하지만 이제 속도가 느린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이익 모멘텀이 확실한 업종으로 조금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거래소 쪽에서는 오히려 음식료라든지 유틸리티 쪽이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잘 맞는 컨셉의 업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오히려 조금 하반기 쪽에 이제 기대감이 좀 묻어나고 있는 IT 부품이라든지 그리고 유통업체 중에서도 홈쇼핑 업체 등이 좀 유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신증권 투자전략팀 김영일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